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미국 CPI 발표 9.1을 나왔습니다. 이미 백악관에서 엄청 높다라고 이미 말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도 그 부분을 좀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8.8 컨센서스보다 얼마나 높을까 했는데 역시 9.1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직접 나서서 일단 조사 방식이 너무 구닥다리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할 정도였었습니다. 다만 일단 7월달 CPI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꺾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분명히 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CPI가 높은 고공권에 있다라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 이제 마지막 주에 있을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이 0.75가 거의 그동안의 컨센서스였는데요. 지금 1%까지도 컨센서스가 확 올라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장 중에 변동성 많이 컸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도 갔었었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조정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초반부터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오늘 초반에 좀 큰 흐름이 있었던 게 일부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고요. 서프라이즈 나타내면서 급등하는 모습 속에서 2차전지 섹터주들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또 에이스토리의 우용우 효과를 따라서 컨텐츠 섹터주들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엔터, K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화장품 섹터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미국에서 좀 안 되는 쪽이죠. 오하이오 쪽들 지금 폐쇄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비용 구조조정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그 외에 작은 화장품 섹터들까지도 지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임도 어제 넵튠 급등해서 오늘도 또 넵튠 급등이 이어지면서 게임 섹터주들도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대감, 넵튠이 좀 받았다라고 하는 관계사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바이오 섹터 일부 조정이 좀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좀 대형주들 좀 숨고르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종목별로는 실적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쪽으로 시선의 쏠림이 상당합니다. 2차전지주들인데 에코프로비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리드해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주들 이제는 좀 한 곱이 넘었다라고 봐도 될지 의견 주시죠? 일단 아직까지 완벽하다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이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다소 또 유럽의 경계감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요. 그동안 좀 러시아 쪽에서 유럽, 특히 독일 쪽으로 향하는 노드스트림 1 이제 11일부터 이제 어느 정도 보수 그런 관리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지금 막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에너지에 대한 부담 또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면서 또 유럽 쪽에 많이 진출해 있는 우리 2차전지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혹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좀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있었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좀 시장에서 뭔가 좀 시원한 좀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시간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동안 좀 많이 같이 하락했었던 2차전지 소재주들 다 대부분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LNF도 같이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첨보라든지 그 외에 다른 2차전지 특히 오늘 SDI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까지도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추세를 완벽하게 다시 또 복귀해서 전 고점을 넘어가는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낙폭과대 속에서 실적 발표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일정 부분 지금은 좀 봐주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일단은 좀 기술적인 대응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매각 가격도 이제 계속적으로 높게 고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최근에 구리동박 섹터주들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가 되겠고요. 또 유럽향들이 좀 많다라는 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계감은 갖고 보시되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전략보다는 방어적인 보유 전략과 함께 트레이딩 전략 이 정도가 좀 2차전지한테는 당분간은 조금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완전하게 한 곱이 넘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지켜보자 의견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제도 이 부분은 좀 들여다봤었죠.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 게임, 콘텐츠 섹터.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요? 네, 이 시간 통해서 엔터주는 계속 강조해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는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적에 있어서 좀 확실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경기에 둔감한 섹터주들의 강세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엔터주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 3사마다 이제 아티스트들 계속 출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기폭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A스토리의 흐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에서 좀 1위 등극하는 모습, 속에서 다른 이제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들까지도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흐름, 오늘 보시면 어제 뉴스 나왔죠. 티빙이랑 시즌도 이제 합병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몸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합병을 해서 연합을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K 콘텐츠, K 드라마라든지 K 엔터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역시 그 해당 섹터주들은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는 점, 주가는 이미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해당 섹터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임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엔터 게임 다 콘텐츠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임도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네오이즈도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오늘 넵튠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저께 같은 경우는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도 이제 킹덤 그거죠. 그 드라마 유행했던 킹덤을 이제 좀비를 대상으로 한 게임에 대한 티저 이런 것들 발표하면서 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NHN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었던 역시 게임 섹터주들도 중국발 작은 호재도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게만 생각해서 급락했었던 해당 섹터주들의 주가가 작은 호재도 강하게 반등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구간을 좀 맞고 있는데요. 일단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뉴스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엔터나 콘텐츠 이런 쪽들은 확실히 실적이라든지 새로운 작품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유효하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이네요. 사실 화장품 전반이라기보다는 코스맥스 쪽에 호재가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강한 상승세 눈에 띕니다. 나머지 화장품주들까지 좀 훈풍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화장품주 한번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그러게요. 제가 화장품은 좀 안 된다라고 안 되는 섹터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려왔었던 섹터고요. 너무 과다 경쟁 시장으로 접어들었고요. 또 일단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하이 퀄리티는 아니지만 하이 브랜드 효과를 볼 수 있는 쪽들, 특히 중국이 그동안 우리나라 화장품을 거의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었던 상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오래됐고요. 관광객들 이렇게 단체 관광객들 오지 않는 상황이 좀 오래됐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로컬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이 컸다라는 점에서 좀 그동안 많이 생겨났던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그런 브랜드들도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지금 보시면 이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맥스가 이제 미국의 공장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하이오 공장 좀 폐쇄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한쪽 안 되니까 한쪽을 구조 조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뭔가 좀 비용 통제가 가능해지는 구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슬슬 기업들이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수합병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요. 감원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 통제가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실적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번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맥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같은 부류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건 한국콜마였었거든요. 한국콜마도 외국인 계속 매수 중이고요. 코스맥스도 최근에 계속 매수 중입니다. 다 ODF 하는 업체들이라는 점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이제 본인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그나마
다른 브랜드들보다 좀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레포트들 보시면 아모레퍼시픽도 상당히 좀 안 좋지만 그래도 4분기부터는 조금씩 돌아가지 않겠냐. 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필수 소비재, 경기가 안 좋아도 얼굴에 뭔가는 발라야 되고 뭔가는 씻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이 과대한 상태 속에서 뭐 시장에 관심이 없던 상태 속에서 필수 소비재의 역할로서 화장품에 일정 부분 좀 관심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일단 저가권에서의 흐름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지금부터 막 급진적으로 엄청나게 뭐 시세를 주도하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겠고요. 지금 그래도 본다면 그동안 계속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다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쇼커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바닥으로 더 밀어서 먹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본다라면은 화장품 섹터도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서서히 조금씩 회복하는 시도는 필수 소비재로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좀 지수가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지수가 바닥일 때 변동성 엄청 큽니다. 고점일 때도 변동성 엄청 큽니다. 갈 것 같다 안 가고 안 갈 것 같다 가고 팔고 나면 오르고 사면 빠지고 이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계속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지표는 중요 지표는 발표됐고요. 이번 달 말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 좀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종목별로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변동성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에 조금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동반한 트레이딩도 좀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좀 시장의 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섹터주들 좀 조정을 활용하셔서 조금씩 저가에서 좀 분할 매수해 가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필요하겠고요. 최근에 좀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유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